안녕하십니까. 네, 이 팀장 김 차장의 썰다. 오늘은 우리 최정연구원의 3탄입니다. 귀금속 섹터에 대한 하반기 전망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이제 골드와 은, 골드는 영어고 은은 실버. 금과 은의 그 하반기 전망 가격 흐름을 조금 이제 들어볼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금이라는 거는 귀금속이라는 게 기초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안전자산, 그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안전자산, 실제로 처음에는 금, 은도 다 빠졌는데 달러만 사자. 근데 다시 골드랑 워낙 시장의 유동성인 공급이 크다 보니까 이에 인해서 반등이 된 건지 투자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때 우리 연구원님이 생각하는 가격 정도 섹터 흐름의 뭐 구간이랄까? 가격의 흐름 골드부터 조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단을 갔다가 올해 하반기는 2,000달러로 보고 있거든요. 2,000불? 예. 역사 최고 기록?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런 흐름이 저는 내년에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제 재개가 되면은 금이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 수요가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분명 맞는 말입니다. 네. 다만 일부는요. 네. 왜냐하면 금은 안전자산이기 이전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고 무이자 자산이고 네. 달러화 표시 자산이잖아요. 네. 안전자산이라고 처음엔 했어요. 근데 안전자산이 어딨어, 이거 투기자산이지.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야. 근데 그렇게 저도 얘기했었거든요. 금도 위아래로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투기류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서 저는 안전자산이란 거는 솔직히 조금 옛날 이야기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질 않나. 금을 갖고 있으면 내가 확실히 뭔가 뿌듯해. 이거 안전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또 그것도 솔직히 생각이 그것 때문에 안전자산이 솔직히 표현이라 나온 것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그 제 생각이고 일단 2,000불 때까지 보시면서 예. 일단은 안전자산이 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좀 경제가 재개돼서 금의 안전자산 수요가 빠지면서 금이 못 오른다 그게 아니라 주도주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접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전체 큰 틀에서 그동안 금이 이끌어왔던 시장이 이제는 조금씩 은도 갈 수 있는 시장이 돼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더 넘어서 구리가 나중에는 지금은 당장 뭔가 퍼포먼스가 없지만은 네. 분명 방향성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구리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뭐 대표적 계속 그렇게 많이 비교들을 하고 예, 있으니까네. 그 사례들이랑 저 자료에도 차트로 넣어놨는데 네. 경기 선행지수가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회복을 됐대. 금과 전기동 간에 또는 금과 은 간에도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금과 전기동 간의 레이쇼가 그러니까 상대 성과 측면에서 금이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경제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접근했을 때 사람들이 차트만 놓고 이제는 금도 끝났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지만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엔 주도주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때 구간에 경제가 재개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회복됐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때문에 금은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견조했었다. 네. 오히려 2009년 때부터 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로 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들을 봤었을 때 금을 안전자산으로서만 접근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요인들, 진짜 중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동인들을 갖다 같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지금 2008년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2008년에 미국 재무부에서 풀린 돈이 약 5,600만 달러인가? 5,600만 달러 맞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5월달에 푼 돈만 3조가 넘잖아요. 약 6배에 가까운 돈이 유동성이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 유동성 금값 끌어오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GDP 대비 그 재정 적자 비율을 재정 비율을 갖다 보면은 이게 역축으로 그리면요.
금이랑 약간 비슷하게 가요. 아, 그러니까 흐름이 그쵸. GDP 흐름이 그러니까 그만큼 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을 갖다 확대할수록 그만큼 금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만큼 금은 나중에 달려가더라고요. 네. 점진적으로. 그리고 연준의 자산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연준도 유동성을 지금 엄청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준이 유동성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금이 올라가는데 연준이 그럼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 저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네, 네, 네. 그 이유가 우리가 BOJ랑 비교해보자 이거죠. 네. 일본 중앙은행이랑. 네. BOJ는 GDP 대비 거의 제가 차트 보고 좀 놀랬어요. 왜냐면 GDP 그래요? 대비 100% 이상만큼 돈을 찍어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미국은 연준은 아직 40% 이하예요. GDP 대비. 네. 그만큼 연준은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월가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 연준하고 싸우지 마라. 그렇죠. 예. 맞서지 마라. 네. 저는 한 번 더 여기서 배웠어요. 아, 정말 연준의 힘은 무한하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시장도 그렇겠거니와 네. 모든 자산시장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정말 연준이 세구나. 그러한 점에서 귀금속은 결과적으로 유동성 플레이에 굉장히 밀접한 자산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유의미한 그림들이 나와주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최근 골드하고 그러면은 이 비율 예. 레이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거에 지금 이거 어느 정도가 지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적어도 정확히 제가 숫자가 3월 기억이 안 나는데. 달까지만 해도 이게 레이쇼가 100%가 그렇죠. 넘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됐죠. 근데 물론 하반기로 놓고 봤었을 때 점진적으로 더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가 될 때 은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자 무이자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데 네. 동시에 구리의 성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에도 그렇죠. 쓰이는 산업금속에도 영향을 있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러면은 이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은이 조금씩 매력도를 갖다 발생을 하면서 금과의 상대 성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접근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뭐 사용 부분도 그렇고 퍼포먼스 자체도 골드보다는 뭐 훨씬 크잖아요. 뭐 제가 퍼포먼스로 보면 2배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변동성이 그만큼 엄청 예, 크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지금 레이쇼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예. 여기 경기가 좋을 때는 레이쇼가 그 골드랑 실버의 레이쇼가 경기가 좋을 때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런 비율 같은 것도 지금 보시는 분들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금융 위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 주가지수 흐름에 맞춰서 이 변동부터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 뭐 지수가 화랑일 때 예. 레이쇼는 뭐 줄어들고 예. 불황일 때는 올라갔고 뭐 아무래도 불황일 때는 골드에 대한 안전자산 또 안전자산 얘기하잖아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이게 확실히 그 기대감이 심리가 확실히 큰 것 같고 예. 불황이다 보면 돈이 또 많이 어찌됐든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는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런 유동성 공급 그런 것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골드 실버 레이쇼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골드 하나 뭐 빠르든지 뭐든지 하나 요거 똑같은 사이즈를 했을 때 그러면 은은 요거는 몇 개를 놔야 되냐 사실 그게 막 옛날에 중국 책들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뭐 일본도 그렇고 뭐 고리대금업을 갖다 할 때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통해서 차익을 갖다 많이 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골드 하나에 골드 바 하나에 은 뭐 바 약 3개 예. 그런 식으로 문제 뭐 카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걸로 시작이 된 거고 우리가 왜 골드 실버 금은 레이쇼를 왜 보나야 될 때 그거를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골드 실버 레이쇼를 갖다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갖다 보기 위해서 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자체가 어쨌든 은이 조금 민감하긴 해요. 은은 왜냐면 산업에도 쓰이니까요. 네. 근데 은이 분명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은이 약했어요. 네. 근데 약했던 이유를 갖다 놓고 보자면은 당연히 산업에서의 사용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금과의 상대 성과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부터를 봤었을 때는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와주니까 이 상대 성과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그래서 이 금과 은 간의 상대 성과는 제가 볼 때는 경기를 갖다가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플레이하셔도 매크로 괜찮을 것 분석을 같아요. 할 때도 골드 실버 레이쇼로 그러면 하게 보는 건 무조건 같이 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만큼 은도 민감한 자산이니까요. 우리 이제 연구원님 그 리포트 보면은 골드 실버 레이쇼가 이제 비율이 이제 자주 언급이 돼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왜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뭐 우리만 안다 그래서 뭐 네.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뭐 지금 보시는 분들 투자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뭐 투자라는 게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뭐 경기가 뭐 예를 들어 뭐 가격이 오른다, 난 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상품이 이 경기에는 오를지 빠질지 그런 거 판단하는 지표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금리 부분이랑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이 제로금리 시대, 미국 자체를 기반으로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도래했잖아요. 예. 이게 금방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빨리 올릴 건지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하게 해요. 제로금리가 유지가 될지 올릴지. 경기가 좋아지면 올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경기를. 금융위기 때 보면은 금리가 다시 정상 수준, 그러니까 기존 이전의 수준으로 올라가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거의 뉴노멀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들이 많고, 네. 그런 걸 감안을 했었을 때는 과연 내년에도 정책 금리를 갖다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여전히 붙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금은 금리랑 밀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 가격과 실질 금리를 갖다 같이 그려보면 딱 역방향으로 갑니다. 똑같이요. 네. 똑같은 흐름의 역방향으로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예요, 값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더 가면은 금은 더 치고 나가죠.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명목 금리는 어떤 나라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걸 네. 감안하고, 경제 재개가 됐는데 경기의 회복 속도에 있어서도 여전히 퀘스천이 있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명목 금리는 박스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엔 유가에 약간 좀 기저나 다름없는데,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회복을 해주고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실질 금리는 더 마이너스로 가겠고요. 왜냐? 명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명목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계속 더 네, 실질 금리 그래서 마이너스로 더 내려가는 마이너스로 거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금은 더 치고 나갈 룸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금의 가장 좀 리스크는 디플레인데, 네. 근데 지금의 디플레가 저는 금액에 있어서 안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디플레가 과연 뒤의 공포라고 이제 얘기를 예. 하는데 이게 실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저는 이미 디플레 상황이라고 봐요. 아,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내려갔고, 그러니까 회복은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네. 현재만 놓고 보고, 그러니까 지난 3, 4월과 지금 현재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디플레 상황이 맞죠. 디플레까지 예. 빠졌다. 왜냐, 뭐 수요도 안 나오고 유가도 겠거니와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많이 내려갔고, 네. 특히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PPI를 갖다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간 상태고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정말 많이 상황이고요.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디플레는 맞거든요. 근데 다만 방향성, 요거는 현재까지고,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회복되는 그림이고, 결국 인플레이션은 기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년에 갔었을 때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라는 거죠. 왜냐, 올해 물가가 최악이었거든요. 네. 내년에 가서 완전히 플러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금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방향성 측면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같은 흐름을 보이는 실버도 같이 매력적인 투자 부분이라고 예, 보면 저도 동일한 선상에서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저는 항상 그거를 많이 보거든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을 많이 보는데 분명히 봐야죠. 이게 예. 굉장히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투기적 자산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성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기적 자산 물량이 쭉 빠졌을 때는 가격이 실제로 이제 뭐 방향을 예를 들어 이제 매수 쪽으로 한 방에 쏠렸는데 이게 쫙 빠져버리면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상품 선물에 있어서는 예. 특히. 네. 전 보통 단기적 방향을 볼 때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투기적 자료 안에도 차트를 넣어놨지만은 투기적 포지션 비율 자체가 그 비율로 따진 거죠.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봤었을 때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경우에는 가격의 레벨 부담이 좀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한 번쯤 그런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만약 거기서 좀 조정이 일어나면 이제부터 다시 또 한 번 더 추가 매수의 기회다. 왜냐하면 수급 측면이나 또는 이제 경기 방향성 측면에서 분명하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쓰기 전에는 조금 레벨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은 한 번은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봤는데 마침 또 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조정이 왔었고 네.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전 다시 또 플레이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벨 단에서 보면은 저는 1700을 깨고 내려가든가 또는 1600에 가까우면은 계속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금은. 근데 반대로 은 같은 경우에는 금이 만약에 그렇게 레벨 부담이 있을 때 은은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 은은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레벨이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은은 여기서는 계속 안정적으로 플레이해도 나쁘진 않겠구나. 방향성 측면에서는. 물론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네, 맞아요. 예. 이게 투자자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약간 도박성 상품이 좀 강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많이 그 선물을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은 저는 안 드려요, 실제로. 제가 선물쟁이지만은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최근에 은이 확실히 좀 각광을 받고 예. 있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은을 투자하신다면 뭐 ETF 쪽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체 그러면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래도 은은 매력적이에요. 예. 저는 은은 지금 금이 오른 거에 비해서 은은 상당히 오르는 게 별로 없어 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골드 실버 레이셔를 갖다 보더라도 상대 성과 측면에서도 너무 저평가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또 경기의 방향성만 놓고 보더라도 회복 속도는 좀 더딜 수는 있지만은 분명한 건 어쨌든 그 방향이 맞지 않는가를 봤었을 때 은은 또 산업 성향이 있으니까 같은 흐름에서는 나아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나와 네, 있고요. 맞아요.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예. 뭐 뭐든 일단은 조금 다 같이 조금 잘 사는 빨리 그거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 유튜브를 우리 찍고 있는 오늘도 지금 힘들어요. 저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빠져 다 오르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골드는 어찌됐든 귀금속 부분은 조금 더 확실히 매력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뭐 YTD 기준으로도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수익률이 퍼포먼스가 좋지만은 이건 내년에도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내년까지도. 예. 이 같은 흐름이 있던 2,000불 흐름을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만약 2,000불 간다. 올해 하반기요? 올해 하반기까지 하반기 2,000불 간다. 아니요, 상단을 저는 2,000원을 일단 놓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훨씬 더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근데 위로. 요거에 그때부터는 대해서 저희가 도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역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 전에 영역이 없었죠. 뚫고 얼마든지 한번 뚫리면은 실제로 이 상품이란 게 가격이 한번 뚫리면은 무섭죠. 끝도 없이 오르는 게 또 상품 가격이라서 일단은 조금 저는 일단 내년 2분기 때 기저 물가를 놓고 보면 왜냐면 3월 달에 유가가 엄청 빠졌었으니까요. 네. 유가의 기저인 인플레이션 놓고 봤었을 때 내년 2분기가 그런 귀금속이 굉장히 특히 금이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은 좀 솔깃한 부분일 수도 있어. 뭐 여기서 제가 뭐 금을 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 말씀을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률 자체로 따지면은 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그 확률이 많이 높은 부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매크로 올해 하반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경제 전망, 상품에 대한 전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유 했었죠. 저희 이제 에너지 섹터.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귀금속 섹터를 또 할 거. 골드와 실버.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뭐 남았죠? 비철금속. 비철금속. 비철금속 6대 비철금속 다 아니 거기서 주석은 주석은 빠지고 5대 비철금속은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하는 걸로 하고 5대 비철금속 중에 어쨌든 대장은 구리니까 구리와 그쵸. 알루미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까. 그 다음은 많으신 분들 조금 궁금하시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 한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상품이 가격 흐름 현재 왜 우리 냄비 쓰는 스테인리스 그런 데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 그렇죠. 왜냐면 니켈이 니켈? 스테인리스 강에 쓰이니까. 니켈이 막 미친 듯이 치솟으면은 후라이팬이 비싸지나? 뭐 그게 정확히 제가 그 혈압의 가격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확인을 못 해봐서요. 네, 뭐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재밌게 다음 시간에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기금속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